이곳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저는 광어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기 위해 경매장을 찾았습니다. 12월 초 제주산 광어의 경락단가는 만원 선. 양식 어가에서 출하되는 가격이 킬로그램당 9,000원 전후임을 감안한다면 운송비로 몇백원 붙여 거래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만원에 낙찰된 광어는 도매시장에서 얼마에 판매될까요? 오늘 저 얼마예요 키로에 이거? 키로 15,000원. 15,000원. 최근에 제주산 광어가 많이 폭락했다고 하잖아요. 체감하세요? 그럼요. 아 경매장에 들어온 거는 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킬로그램은? 키로에 9만 원 정도 해요. 저기 소매점에서 사러 와요 상인들이? 아니면 그럼 여기서 사다가 저기서 이제 갖다 팔지. 팔 때는 싸게 팔아요? 아니면 평소대로 팔아요? 병소대로. 사람들 싸게 안 팔아. 그래서 소비자가는 거의 비슷하네. 그렇다면 일반 소매점포에선 광어를 얼마에 팔고 있었을까요? 여기 또 다른 가게에서 광어 값을 알아봅니다. 광어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는데 내려갔어요. 키로 3만 원 내려갔는데 지금 키로 2만 원 가니까 많이 내려가고. 인천 연안부두 어시장은 어떨까요? 광어가 광어값이 얼마 정도 해요? 사이즈별로 작은 거, 중간, 큰 거 이렇게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 TV에서 맨날 광어값 폭락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단지에서 내렸어요. 네. 근데 여기 오니까 오늘 유통비용이 거의 그저가 안 되는 거야. 조정이 안 되는 거야. 시장은 그러한데 마트에선 광어회를 어떻게 판매하고 있었을까요? 11월 중순경 판매된 가격은 무채 포함 887g에 25,990원. 순살은 정확한 그램수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광어 한 마리를 떴을 때 나오는 수율이 50%에 이르니 이 정도 양을 얻으려면 최소 1.5kg 정도 되는 광어를 손질해야 합니다. 약 1.5kg짜리 광어가 26,000원 정도니 이 정도면 확실히 수산시장보다는 저렴해 보이네요. 그런데요, 국내 광어 생산량의 총 60%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 양식 어가는 올해 약 200톤에 달하는 광어를 수매해서 폐기 처분했다고 합니다. 산지값은 폭락하고 있고 소비자가는 거의 멈춰 있는 상태, 아니 어떤 곳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판매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광어를 살처분한다는 것,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저는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에 왔습니다. 이곳은 제주도 성산에 있는 광어 양식 단지. 저는 제주도 양식협회 관계자와 광어를 양식하는 수산 대표를 만났습니다. 우선 제주도 광어가 어떻게 길러지는지 보기 위해 양식장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이거는 일반 광어 시어죠? 예. 200g 정도 되는 키. 이게 지금 햇빛을 차단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네. 저서성 어종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네. 가장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모래에. 그래서 얘네들이 어두운 것을 좋아하니까. 최대한 환경을 맞춰 주려고 하는 거죠. 2kg요? 예. 아이고, 엄청 세네. 저는 제주도 광어가 직면한 문제를 좀 더 알아보기로 합니다. 제주산 광어의 생산량이 지난 10년 동안 서서히 줄었나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줄은 건가요? 2008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줄고 있죠. 저는 그 시기가 연어하고 일본산 방어가 들어오는 시기하고 어느 정도 맞다고 보고 있는데 보고 맞물리기도 하고 예.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인어가 받기가 어려워졌어요. 제주도 해안변에 네. 개발 바람이 불었잖아요. 생년양이 준 결정적인 계기는 저 애월 쪽에 집단적으로 양어장이 없어졌어요. 네. 그 LNG선 들어오면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했냐면 제주만 생각한 거야. 이렇게 없어지니까 광어값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국민들의 그 입맛은 일본산 방어와 노르웨이 연어로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를 우리는 모르는 거지. 이제 와서 느끼는 거야. 생산량이 준 거보다 소비량은 더 줄어버렸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고통이지. 그럼 올해 어린 광어 폐기 처분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한 200톤 정도였나요? 예. 그거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사람들이 이젠 광어 새꼬치를 먹는 게 아니고 도다리 새꼬치를 먹잖아요. 강도다리가 양식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도다리 수입도 되고 하니까 정통적으로 새꼬치로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이 있는 거야. 200~300g, 300g짜리가 정체되는 거야. 옛날에는 그게 많이 나갔었는데.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시장 물가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폐기 처분했다라는 말은 안 맞는 건가요? 그런 거죠. 이제 어쨌든 저희 양식 어민들이 계속해서 광어를 양식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광어를 먹을 수 있는 거지. 음. 지금 조금 손해 보더라도 지금 없애는 건 낫지. 음. 더 많이 손해 보면 우리가 광어 양식을 할 수 없는 경제 상태가 돼버리면 그렇죠. 예. 결국 소비자들한테도 우리가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량 조절을 잘 못한 거가 그렇죠. 되겠네요. 물량 조절 많이 못했는데. 나갈 줄 알고. 네. 그리고 일본의 수입량도 실제로 줄긴 줄었어요. 줄었죠. 일본도. 과거에는 제일 많이 사 들어갔잖아요. 일본이. 일본 수입량도 예. 그거하고 살짝 연동이 된 거예요. 이거- 후쿠시마 수산물하고. 음. 요번에도 일본 참사관이 저희도 왔다 갔는데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후쿠시마산 너네 사서 먹어라. 음. 그러면 너네 광어 프리하게 해줄게. 계속. 제주도에서 생산된 광어는 일단은 배로 실어 날라야 하고 또 육지에서 각 지역으로 화로차로 실어 날라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집화장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또 보관이 되어 있다가 다시 일식집이나 소매점이나 수산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출하지에서 소비자까지 전달되기까지 2단계에서 3단계 정도의 아주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결국에는 운송료, 보관료, 각종 다양한 운임들이 붙으면서 소비자들이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작 광어가 생산되고 있는 산지, 제주도는 사정이 어떨까요? 단순 계산으로 보면은 그 중간 과정이 상당 부분 생략이 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것보다는 저렴해야 될 텐데 말이죠. 이곳은 서귀포 올레시장. 잠깐만 한번 물어볼까? 여기 제주산 강어잖아요. 여기 키로에 어떻게 팔아요, 강어는요? 키로에 25,000원. 가격이 지금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올라간 거예요? 최근에 가격 많이 내려갔다고 막 난리치던데. 예, 내려간 거예요. 올라서도 2만 5천 아. 마진이 얼마 안 나가. 여러분 제주도에 가셔서 광어 정말 저렴하게 드신 적은 별로 없으시죠? 킬로그램당 가격이 보통 25,000원 선, 수도권 서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 유통 구조는 많이 빠졌는데 가격은 똑같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예상해 보건데 사실 제주도로 들어오는 그 많은 해산물들은 제주도 자체에서 나는 것보다는 육지에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입산이 되게 많죠. 도서지방 특성상 더 가격이 비싸야 하지만 마냥 대놓고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서 오는 이 해산물에서 조금 손해를 봤던 부분, 요 제주산 강어에서 그 이득을 많이 보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되네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광어값이 아무리 폭락해도 소비자가가 철벽방어인 이유, 그 복잡한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거기서부터 이윤을 챙기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중간 유통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광어값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걸 자기가 싸게 산다고 해서 또 대팔 때도 싸게 대팔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한 번 내리는 것은 쉬워도 그것을 다시 올려서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 중간 유통업자들이 내가 싸게 내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싸게 판다는 보장은 없죠. 누군가는 중간에서 그만큼의 이윤을 챙기기 마련입니다. 결국 소매점포와 화로 횟집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가격으로 사오게 되는 것이고 소비자 역시 평소와 다름없는 가격으로 구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화로를 가져오는 데한 운송료와 각종 관리비 등이 결국에는 소비자가에 붙어서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복잡한 유통 단계가 좀 간소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양어장을 이제 매주 건강 검진을 하기도 하고 네, 좀 뭐 스스로 좀 자구책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네. 지금 한지 한 4년 됐는데 네,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화로라는 이유만으로 고기의 등급을 나누지 못한다는 건 그거는 문제다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먹는 건 모든 다 이제 등급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럴 방법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광어가 맛이 없다 뭐하다 그런 건 저는 약간 잡음이라 봐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먹었던 광어들이 많아요. 다. 진짜 좋은 광어만 팔아보니까 사람들이 그 광어에 대해서 이게 광어냐고 묻기도 해요. 좋은 물건을 골라냈어야 되는 건데 골라내지 못하고 섞어버리면서 전체적으로 하얀 풍주가 돼가지고 광어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했던 고기인데 너무 평범하거나 너무 평범하거나 싸구려 생선이구나. 뭐. 그렇지 않다. 광어가 진짜 좋은 고기를 골라서 주면 저렴한데 진짜 좋다라는.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았던 그 광어 회 맛이 있는데요. 일본 나고야 근처에 있는 작은 섬에서 먹었던 광어 회인데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정말 광어에서 날 수 있는 회 맛이 맞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마치 돌돔을 씹는 듯 하였고 감칠맛은 일반 광어에서 낼 수 없을 정도로
진했고 충분했기 때문이죠. 아, 광어가 이렇게 맛이 있는 회였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는데요. 사실 광어라는 어종은요, 이 숙성은 어느 정도 해야 그 감칠맛이 오르는 어종입니다. 다만 그 숙성 정도에 따라서 두께감은 달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장에서 맛봤던 광어들은 전부 다 천편일률적인 두께를 가지죠. 분명히 화로회를 즉살해서 갓 썰어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께는 숙성회에 걸맞는 두께였던 것. 먹다 보면은 턱이 아플 정도입니다. 턱은 아프고 질긴데 맛은 밍밍해요. 그래서 광어회를 먹다 보면은 이 잘근잘근 씹히는 이 식감 말고는 별다른 맛의 특색을 느끼지 못해요. 이 광어가 가진 맛의 특색을 이 시장에서는 잘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비록 일본에서 맛봤던 것일지라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산생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산생물에 대한 품질 관리가 좀 들쑥날쑥하다는 것이죠. 한우 같은 경우도 이미 도축하기 전부터 품질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에 가면은요, A급, B급, C급으로 이 품질을 분류하는데 상인들은 급수로 분류할지 몰라도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제각각인 품질인데 그것이 전부 한데 섞여서 얼마에 팔릴지도 모르고 그냥 상인이 부르는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이 품질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광어를 기르는 양식 어가에서도요, 이 출하할 때부터 품질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아무쪼록 좀 적절하고 현명한 기준을 세워서 품질 등급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랬을 때 이 소비자가 이 등급, 품질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매김으로 인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품질에 따라서도 용도가 달리 쓰일 수도 있겠고요. 좀 더 지금보다는 다양한 조리법, 다양한 써는 방법으로 광어가 가진 맛의 매력을 한껏 더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어가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밑에 들어오고 있는 노르웨이산 연어 그리고 일본산 방어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런 품질 경쟁력을 갖추어서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광어에 대해서 조금은 복잡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